6월 13일 목요일 밤 9시 50분입니다. 오늘도 이 일을 마쳤습니다. 예, 나름 보람차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날씨가 더운 날씨는 아니었는데 딱 활동하기 좋은 시원한 날씨였는데 마치고 여기 나와 있으면은 훨씬 더 시원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저의 시원함을 위해서 이렇게 이기적으로 밖에 나와 가지고 찍습니다. 화질이 안 좋네요. MBC 기억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장준환의 기억록. 장준환 씨는 제가 문외한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들었어요. 영화 감독이 모양이 돼요. 마침 또 검색해 보니까 고향이 전라도 전주더라고요. 지역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그 언행을 재단하는 거는 참 나쁜 버릇이긴 한데 내가 나쁜 버릇이라기보다는 하필 꼭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꼭 이런 걸 보면 가담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역 색깔을 논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과거에 운동권 학생들 데모하고 그렇게 했던 운동권 학생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뭐 고문하고 뭐 이렇게 탄압을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당시에 군사 정권 당시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은 저보다는 분명 선배들이 맞습니다. 맞고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일이긴 해요. 그러나 지나고 난 뒤에 역사라는 거는 우리가 조선시대까지도 또 고려시대 또 더 이상까지도 또 세계사까지도 우리가 파헤쳐 보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후손들이 직접 경험을 안 해봤다고 해서 발언을 하지 못할 건 아니니까요. 게다가 그 당시 운동권 세대들이 대학교를 다녔던 소위 말하면 586 세대들, 그때는 386이었겠지만 386 지금 586 이 세대들이 학교 다녔던 데는 저도 어리지만 살아 있었고, 매스컴이나 또는 이 경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주 동국대학교가 데모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학창 시절에. 그래서 우리 학교까지 최루탄 냄새가 날라오고 우리가 창문을 닫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동시대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저도 뭐 한번 말해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살펴본 바 저는 그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 흐름을 굉장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요즘. 물론 그때 군사 정권 당시에 분명하게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도 일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역사를 사잡아 가지고 탄압의 사건으로 치부해버리고 나아가 가지고 전두환, 뭐 노태우, 그리고 이어 가지고 그 앞전에 박정희, 이승만까지 엮어 가지고 이 영상을 만드는 기발함에 역시 대한민국 좌익들이다 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일제가 빠져나가고 난 자리를 그 파시즘 자리를, 파쇼의 그 자리를 미제국주의자들이 차지를 하고 또 그 자리를 지금 한국의 보수 진영들이 차지를 했기 때문에 파쇼의 후예들이다, 이런 역사관이 있거든요. 딱 그 로드맵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아주 그 기발성이 있습니다. 그 천재적인 사악한 기발성을 보면서 이런 게 있죠. 사기꾼들을 보면서 저 머리 가지고 공부해 가지고 좋은 데 썼으면은 하고 탄식하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 좌익들의 선동 기술을 보면서 저 기획력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데 힘을 보태면은 어떨까 하고 안타까워할 지경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군부 독재는 역설적으로 공산화를 막아내고 경제 성장에 집중시킨 공로도 있을 텐데, 만일 그 모든 것을 부정한다면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자들은 당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았던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게 되잖아요. 4.19와 5.18 그런 것들, 그렇게도 내세우는 민주화라는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살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미심쩍은 구석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제 추측으로는 지금 그자들이 보이고 있는 인민민주주의적 커밍아웃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 그때 역사적인 그 민주화라는 사건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자들이 내세워왔는 민주주의라는 건, 민주화라는 것은 자유민주화 물결을 타고 권력을 하이제킹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하이제킹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가지고 감정몰이 해왔던 죽음들, 그러니까 남의 슬픔들요, 대학생 희생자들부터 또 광우병 거짓말, 그리고 세월호 사망자들, 이 남의 슬픔을 팔아먹고 목적을 이뤄왔는 악마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옥이 진짜 있다면 부디 그 자들이 꼭 갔으면 싶습니다. 이제 그 자들은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자기들이 그토록 갈구했던 한반도의 인민민주화를 위한 남북연방제나 또는 그에 버금가는 돌이키기 어려울 단계까지 달려가려고 할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게 유물론적 소시오패스 증후군이잖아요. 거기에 빠져있는 그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화로 국민의식에 연막을 치고 세금을 살포해서 입법부를 장악해야죠. 그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언론 장악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사법 장악도 거의 이루어졌으니까 큰 무리는 없어 보이지만은 이 망할 놈의 유튜브가 문제입니다. 이자들 입장에서는 유튜브. 이거를 어째야 되나, 가짜 뉴스로 몰아야 되냐, 구글 코리아를 더 압박을 해야 되나, 아마 온갖 머리를 쓰고 있을 거예요. 드루킹으로도 힘쓰기가 여의치 않은 분야잖아요. 아마 그들의 싱크탱크에서도 가장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4월과 5월은 저는 내키진 않지만 어쨌든 좌익들이 민주 하면서 바로 하는 계절이라고 보고, 근데 이제 이자들이 대한민국의 6월까지 차지하려 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인 6월까지요. 예를 들자면 제 블로그에 굉장히 친밀도를 보이면서 그 교제하려고 접근했는 분이 있는데 얼마 지나면서 제 블로그의 글들을 보고 아마 식겁을 했는지 지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얼씬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블로그에 가보니까 그분의 이웃에서 저를 삭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블로그에다가 뭐 암살, 밀정 뭐 이런 영화들을 감동스럽게 봤다고 이렇게 포스팅을 해놓고 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착해요. 굉장히 착하고 순수합니다. 다음에 만나면 꼭, 혹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꼭 이렇게 좀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고 설득을 하고 싶어요. 정말 아까운 인재라서. 그러니까 그런 착한 분들이 이 좌익들의 선동에 다 당하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 찍는 거 멈출 수가 없어요. 김원봉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많은 데모 사건들, 그 데모 사건들의 순수한 데모 군중들 속에서는 사악한 좌익들이 반드시 숨어가 있습니다. 광우병, 그리고 탄핵 국면에서의 촛불 데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다수의 군중에 대해서 순수하게 평가하는 것도 결과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결코 순수하다고 말해주기는 어려워요. 그나마도. 좌익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순진한 열기는요, 군중의 열기는 그저 수단으로 쓰입니다. 그야말로 useful idiot입니다. 쓸모있는 바보들일 뿐이에요. 볼셰비키, 마오이즘, 김일성 교주, 베트남, 캄보디아, 쿠바, 이 모두들 어떤 절대 최강의 1인이 아니라요, 대중의 힘을 빌어서 이뤄낸 지옥행이었거든요. 예전에 광우병 선동하고 현재는 MBC 사장인 최승호 씨, 그리고 장준환의 기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PD, 그리고 감독이죠, 장준환 씨.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란 어떤 종류의 민주주의입니까? 말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당신들이 끌고 가려고 하는 대한민국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역사에 있어서 어떤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인가요? 자, 제안을 합니다. 이런 아주 힘없는, 아주 깃털 같은, 정말 세 발의 피 같은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가소롭겠지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아무리 당신들에게 장악된 대한민국이지만은 무너뜨리기에는 호락호락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욕을 만큼은 좀 자중해야지. 당신들도 인간이잖아. 인간.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너무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것을 기리는 6월인데 심지어는 환락가도 룸살롱 같은 환락가도 6월 6일은 노는 날로 치는데 당신들이 그동안 왜곡하고 선동하고 차근차근 역사를 다 차지하고 이제 유일하게 남았는 6월인데 당신들도 인간 아니야. 전쟁통에도 휴식이 있고 축구에도 전반전 후반전 사이에 휴식이 있는 법인데 당신들 좌익들은 정말 듣고 보던 대로 대단하다. 상대방을 빈틈없이 옥죄는 것을 보면 조국시, 참 이름 말하기에도 짜증나는 조국시의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책에 보면 정권을 탈취했을 때 가차없이 좌고우면 하지 말고 아주 속행을 해서 체제를 돌이킬 수 없도록 전복해야 된다는 식의 내용이 나오는데 역시 조국이 잘리지 않고 계속 청와대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아무리 생각해도 자유한국당이라고 칭해지는 소위 보수라 칭해지는 정치 세력들이 너무 미워요. 이런 결과에 보면. 그리고 나를 포함한 유권자들의 수준에 속이 상합니다.